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오후 3시 26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과 관련하여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 완전히 스타일 꾸겼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조문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합니다. 더구나 정상배, 정치건달, 김종인에게 휘둘리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오늘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잘하는 것과 국군 통수권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 대통령감은 다르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합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조문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보고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2시간 뒤 공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윤 후보는 이날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하여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분과 관련해서 하는 건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 잘했어요. 그럼 조문은 가야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조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국민의힘의 족보를 생각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뿌리에 해당하는 민정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민정당 총재가 전두환이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뿌리를 캐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신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신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전신은 한나라당, 한나라당 전신은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민자당이란 이름을 김영삼 대통령이 바꾼 겁니다. 신한국당으로. 민자당은 뭐냐? 3당 합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 그리고 김영삼 씨가 만든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이 만든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서 보수세력 대연합이 바로 민자당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당의 뿌리가 민정당이고 민정당 총재는 전두환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족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역사는 단절되는 게 아니죠. 나쁜 역사든 좋은 역사든 이어가야 합니다. 민정당과 뿌리가 다 있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주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안 가겠다고 한다? 이미 가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박수 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박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결정까지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념, 생각, 가치관 이런 것 차이를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는 모든 인간이 공평해지고 엄숙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갑니다.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게 바로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럼 뿌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뿌리,
즉 고향, 조국, 모교,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뿌리, 윤석열 후보 오늘 참 큰 실수했습니다. 이런 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비겁함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해서 두 사람의 민간인, 두 사람의 해병대원을 죽인 날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공군기를 출격시켜서 폭격한 북한 기지를 보복 응징 폭격했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때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무자비한 응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다음에 북한 농당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친북, 종북 세력 소탕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비겁함으로 해가지고 포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배짱과 이 정도의 용기, 이건 용기도 아니죠. 6.25 때 목숨 걸고 나라 지켰던 사람에 비교하면 이건 용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 용기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나서서 표를 달라고 하면은 믿음이 가겠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랫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이미 남겼다. 사실상의 유서인 셈이다 라면서 관련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의 뜻을 말했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며칠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걸 적시하고 사죄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광주 사태의 진압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직접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희승 계엄사령관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자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거짓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 때 현장에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언론이 받아쓰고 하다가 일종의 커다란 이 거짓의 산이 쌓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사망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사망 소식에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쿠데타를 시작으로 통치기간 동안 숱한 죽음들과 그보다 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겪었던 형거의 삶을 기억한다.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저도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여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규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사과하기 싫은 사람에게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겁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보면은 과거에 많이 나오던 사죄 광고가 왜 없어졌는지 압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송영길 씨는 이 헌법 정신 이야기하지 말고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가 뭘 의미하는지 좀 공부 좀 해야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소식이 알려진 오늘 오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 등등 썼는데 1시간여 뒤 애도와 명복을 표한 글은 트위터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전 대통령 애도 같은 표현이 삭제되는 식으로 2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송영길, 이재명 이 3자가 과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일 죽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이런 식의 비판을 쏟아냈는지 저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잘한 것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게 못한 것을 덮을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집권할 때 12.12, 5.17, 5.18 유혈 사태를 일으키면서 집권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다음에 단임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시에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서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제6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입니다. 6.25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였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라고 평하면서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국력을 갖춘 시기였습니다. 반일이 아니라 극일 하자 해가지고 드디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는 데까지 이 나라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서울올림픽 유치 제안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1988년에는 본인은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역사적 성공을 거두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독려했던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북방 정책의 성공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북방 정책의 성공은 노태우 대통령의 성공이기도 하지만은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몫이 아주 큽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걸어서 나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그 뒤에 백담사에 자진해서 은둔 생활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소급 입법으로 감옥에 가서 한 2년 고생했지만은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남북관계, 그리고 한일관계, 한미관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 집권 시기의 유혈 사태를 덮고도 충분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인간됨이 남자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유머 감각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전두환은 정치인, 군인, 대통령 전두환과 별개로 아주 부침성이 있고 특히 서민들 사이에서 전두환 때가 가장 잘 살았다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두환을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악담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